나이 들어가면서 친구가 줄어드는 자연스러운 이유. 나이가 들면서 가장 크게 체감하는 변화 중 하나는 사람이 줄어든다는 점입니다. 젊을 때는 학교, 직장, 동호회, 아이들 모임 등 다양한 곳에서 사람을 쉽게 만나고 자연스럽게 친구 관계가 넓어졌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사람을 사귀는 기회는 줄어들고 이미 알고 지내던 사람들조차 하나둘 멀어져 갑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내가 뭔가 잘못한 걸까? 내 성격이 이상해진 걸까? 라는 불안을 느끼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현상은 모두가 겪는 자연스러운 인생의 과정일 뿐입니다. 왜냐하면 인간관계라는 것은 필요와 환경에 따라 끊임없이 조정되는 성격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나와 가치관이 다소 맞지 않아도 관계 유지가 중요했기에 억지로 웃고 맞추고 연락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굳이라는 마음이 커집니다. 나와 맞지 않는 사람을 억지로 붙잡을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오히려 맞지 않는 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내 마음과 건강을 지키는데 더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또한 나이가 들어갈수록 우리 모두는 점점 더 한정된 자원 속에서 살게 됩니다. 젊을 때는 하루가 길고 체력도 넘쳐서 여러 사람을 만나도 큰 부담이 없었지만 이제는 체력도 줄고 집중할 수 있는 에너지도 한정적입니다. 그렇기에 많은 사람을 만나기보다는 소수의 사람과 깊은 관계를 유지하는 쪽으로 삶이 자연스럽게 바뀝니다. 이런 이유로 친구의 수가 줄어드는 것은 내가 실패해서가 아니라 인생이 우리를 정리해주는 과정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중요한 점은 친구가 줄어드는 것이 곧 외로움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적은 친구 속에서 더 진실되고 편안한 관계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관계의 숫자가 줄어드는 대신 밀도가 높아지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이유들이 환경과 상황을 통해 친구를 줄게 만드는 걸까요? 2. 환경과 상황이 달라지며 멀어지는 관계들. 관계는 상황과 환경에 크게 좌우됩니다. 예를 들어 젊었을 때는 같은 지역에 살며 매일같이 만나던 친구가 이사를 가버리면 자연스럽게 거리가 멀어집니다.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는 말은 단순한 속담이 아니라 현실입니다. 또 결혼 여부, 자녀 유무, 경제적 상황, 건강 상태, 심지어는 부모 봉양 문제까지 삶의 조건이 다르다 보니 이야기할 수 있는 공통점이 줄어들고 그만큼 관계가 점점 소원해집니다. 예를 들어 한쪽은 손주 돌보기에 바쁘고 다른 쪽은 여행과 취미 생활을 즐기는 상황이라면 대화 주제가 어긋나기 마련입니다. 또 한쪽은 여전히 직장에서 활동하고 다른 한쪽은 은퇴 후 여유 있는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시간 활용 방식부터 달라져 만남이 줄어듭니다. 이런 차이는 누구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저 삶의 리듬이 달라지면서 자연스럽게 관계가 정리되는 것이지요. 게다가 나이가 들수록 성격의 변화도 큽니다. 젊을 때는 서로 보완 관계였던 친구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충돌하기도 합니다. 활발하던 사람이 점점 차분해지고 소심하던 사람이 어느 순간 자기 주장이 강해지면서 예전의 균형이 깨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너 예전 같지 않다라는 말이 오가면서 관계가 멀어지곤 합니다. 또 하나 주목할 점은 가치관의 변화입니다. 젊었을 땐 돈, 직업, 성공이 중요한 가치였다면 나이가 들어서는 건강, 마음의 평안, 삶의 의미 같은 것이 더 중요해집니다. 그런데 이런 변화가 친구와 맞지 않으면 더 이상 대화가 이어지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요즘처럼 세상이 각박할수록 억지로 맞추며 피곤한 관계를 유지하기보다 차라리 홀로 있더라도 편안함을 택하는 분들이 늘어나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깨달음은 관계가 멀어지는 것은 실패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내 삶에 꼭 맞는 사람만 남도록 정리되는 과정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렇다면 이렇게 줄어든 관계 속에서 앞으로 누구와 함께해야 할지는 어떻게 선택해야 할까요? 3. 건강, 시간, 에너지, 누구와 함께할지 선택의 기준. 나이가 들수록 가장 소중해지는 자원은 돈이 아니라 건강, 시간, 에너지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건강이 따라주지 않으면 사람을 만나고 즐기는데 한계가 있고 아무리 시간이 많아도 에너지가 없다면 사람을 만나는 게 오히려 부담으로 느껴집니다. 그렇기에 누구와 함께 시간을 보내야 할지 선택할 때도 이 기준이 중요해집니다. 첫째, 건강에 도움이 되는 관계여야 합니다. 만날 때마다 스트레스를 주고 자꾸 마음을 소모하게 만드는 사람이라면 그것은 건강을 갉아먹는 만남입니다. 반대로 나를 웃게 만들고 이야기를 나누면 기운이 나는 사람이 있다면 그 한 명만으로도 인생은 충분히 든든해집니다.
둘째, 시간을 가치 있게 쓰게 만드는 관계입니다. 나이가 들면 하루하루가 훨씬 소중해집니다. 그 시간을 누군가와 나누었을 때 오늘 참 잘 보냈다는 마음이 드는지 아니면 괜히 시간을 낭비했네라는 후회가 드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면 답이 나옵니다. 후회를 남기는 관계는 멀어져도 괜찮습니다. 셋째, 에너지를 푹 돋워주는 관계입니다. 대화를 하면 더 지치고 피곤해지는 친구가 있는가 하면 함께 있으면 활력이 생기고 의욕이 생기는 친구도 있습니다. 이제는 억지 관계보다 활력 관계를 선택해야 할 때입니다. 이 기준을 적용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남는 사람은 많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숫자가 아니라 질입니다. 5명의 얕은 관계보다 1명의 진실한 관계가 훨씬 삶을 따뜻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잊지 말아야 할 친구가 있습니다. 바로 나 자신입니다. 내가 나를 지지하지 못하면 어떤 친구도 진정한 힘이 되어줄 수 없습니다. 나 자신을 가장 소중한 친구로 여기고 그 다음에 진정한 사람 몇 명과 깊은 시간을 나누는 그것이 나이 들어서 더 지혜롭게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1. 진짜 친구의 의미는 숫자가 아니라 지금 옆에 있는 사람. 나이가 들면서 가장 많이 하게 되는 착각 중 하나가 친구가 많아야 외롭지 않다라는 생각입니다. 젊을 때는 연락처에 수십 명, 수백 명의 이름이 있는 것이 든든하고 모임에 나가 웃고 떠들며 술자리를 가득 채우는 것이 즐겁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 돌아보면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진짜 힘이 되어주는 사람은 단 몇 명도 되지 않았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오히려 얕은 인맥은 필요할 때만 연락 오고 힘든 시기에는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지요. 결국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옆에 누가 남아있는가가 더 본질적인 문제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를 들어 몸이 불편해 병원에 갈 때 함께 가줄 수 있는 사람, 내가 기쁜 일을 맞이했을 때 진심으로 축하해줄 수 있는 사람, 힘든 상황에서 말없이 곁을 지켜줄 수 있는 사람, 이런 관계가 진짜 친구의 의미를 말해줍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은 10명, 20명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단 1명이라도 있으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진정성 있는 1명은 수십 명의 피상적인 지인보다 훨씬 깊은 위로와 힘을 주기 때문입니다. 또한 진짜 친구는 조건 없는 관계입니다. 내가 잘 나가고 있을 때만 찾아오는 사람이 아니라 실패했을 때도, 아플 때도, 경제적으로 힘들 때도 변함없이 곁에 있는 사람이야말로 진짜 친구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 조건 없는 관계의 소중함을 더 크게 느끼게 됩니다. 인생의 마지막까지도 이어질 수 있는 관계는 서로에게 이익을 주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의 존재 자체를 존중하는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우리는 숫자를 자랑할 필요가 없습니다. 1년에 한두 번 연락하는 30년 지기보다 지금 한 달에 한 번 웃으며 밥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더 진짜 친구일 수 있습니다. 숫자에 많고 적음에 얽매이지 않고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집중할 때 비로소 관계의 행복이 커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궁금증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이미 관계가 많이 줄어든 지금, 앞으로 새로운 만남을 열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2. 나를 지키며 새로운 만남을 열어가는 방법.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친구를 사귀는 일이 어렵게 느껴집니다. 젊을 때는 학교나 직장에서 자연스럽게 만남이 이어졌지만 은퇴 후에는 새로운 환경이 줄어들어 쉽게 사람을 만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나이에 새로운 친구가 가능할까? 라는 의문을 가지곤 하지요. 하지만 사실 중요한 것은 만남의 숫자가 아니라 마음을 어떻게 여느냐입니다. 첫째, 나를 먼저 지키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기 위해 무조건 마음을 활짝 열면 오히려 상처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지키는 선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너무 소모적인 대화나 불필요한 비교를 강요하는 관계는 애초에 거리를 두는 게 좋습니다. 내 삶의 기준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과의 관계는 시작하지 않는 것이 현명합니다. 둘째, 작은 활동에서 기회를 찾는 것이 좋습니다. 대단한 모임이 아니더라도 동네에서 함께 산책하는 사람, 복지관에서 함께 운동하는 사람, 교회 사찰 등에서 자주 얼굴을 보는 사람과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다 보면 뜻밖의 좋은 인연이 생깁니다. 중요한 건 거창한 자리가 아니라 반복된 만남 속에서 신뢰가 쌓이는 것입니다. 셋째, 적극적인 표현도 필요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내가 먼저 연락하면 괜히 부담일까? 라는 생각으로 주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먼저 안부를 묻고 작은 도움을 건네는 사람에게 호감이 생깁니다. 나이가 들어도 누군가에게 다가갈 수 있는 용기를 내는 사람이 결국 새로운 만남을 만들어냅니다.
마지막으로 기대치를 낮추는 것도 지혜입니다. 새로운 친구는 반드시 20년, 30년을 함께할 필요가 없습니다. 잠깐의 시간이라도 웃고 대화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가치 있는 인연입니다. 새로운 만남은 완벽한 관계를 찾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오늘을 더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사람을 찾는 것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이렇게 나를 지키면서도 열린 마음을 유지할 때 우리는 나이와 상관없이 여전히 새로운 인연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과정에서 절대 잊지 말아야 할 마지막 원칙은 무엇일까요? 바로 내 자신이 가장 든든한 친구라는 사실입니다. 3. 마지막까지 나 자신이 가장 든든한 친구임을 기억하기. 인생을 살다 보면 결국 모든 관계는 언젠가 끝이 있습니다. 배우자와도 언젠가는 이별이 찾아오고 자식도 결국은 자기 삶을 살게 됩니다. 친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에 마지막 순간까지 나를 지켜주는 존재는 결국 나 자신입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때로는 쓸쓸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사실은 가장 큰 힘이 됩니다. 나 자신이 든든한 친구가 되려면 우선 내 마음을 돌보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내가 나를 존중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친구가 있어도 그 관계에서 만족을 느끼기 어렵습니다.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스스로에게 오늘 하루도 괜찮다, 잘할 수 있다라고 말해주는 것, 작은 성취를 스스로 칭찬해주는 것, 이런 사소한 습관이 결국 내 마음을 단단하게 만듭니다. 또한 혼자의 시간을 즐길 줄 아는 힘이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외로움을 피하려고 억지로 사람을 찾습니다. 하지만 혼자 있을 때도 즐거울 수 있는 사람은 누구와 함께 있어도 더 따뜻한 관계를 만들 수 있습니다. 책을 읽거나 음악을 듣거나 산책을 하며 스스로와 대화하는 시간은 단순한 취미가 아니라 나를 가장 든든한 친구로 만드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내 건강을 지키는 것입니다. 몸이 아프고 기력이 없으면 아무리 마음이 단단해도 스스로에게 실망하고 좌절하게 됩니다. 건강을 챙기는 일은 곧 나 자신을 지켜주는 일이고 나와의 우정을 평생 이어가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결국 인생의 마지막까지 곁에 남는 친구는 나 자신입니다. 그렇기에 다른 관계가 줄어든다고 해서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지금이야말로 스스로와 더 깊이 친해질 기회입니다. 내가 나의 가장 좋은 친구가 될 수 있다면 외로움은 더 이상 두려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마음가짐을 가진 사람은 새로운 만남에서도 더 여유롭고 따뜻하게 다가갈 수 있습니다.